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지금의 경제 위기는 IMF 때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은 개인들이 스스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도 많을 거예요.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냐. 네, 맞습니다. 저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이게 유튜버일 뿐입니다. 근데 제가 뭐 이런저런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뭐 지금 보면 뭐 국가가 문제다, 사회가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개인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개인들이 자신이 문제라고 인정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야. 왜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을까? 왜 쪼들릴까요? 분명히 나이 먹고 일을 했고 돈을 모았을 텐데, 돈을 벌었을 때 그 돈 어디 가고 왜 돈이 없다고 징징대고 왜 이거 맨날 사회 탓 국가 탓하는 걸까? 물론 사회 국가적인 어떤 구조나 제도도 문제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게 무조건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못해요. 저는 뭐 경제 관련 어떤 그런 영상도 보잖아요. 유튜브에 많이 있죠. 보면 항상 댓글이 뭐 정권 탓하고 뭐 정치 탓하고 부자를 탓하고 이런 댓글 도배돼 있잖아. 나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 본인이 얼마나 인생을 한심하게 살았으면 자기 탓은 없을까? 일단 지금 개인들이 많이 힘들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힘든 사람도 있을 거야. 일단 뭐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쪼들리고 힘든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전보다 많을 거야. 왜냐? 지금 여유 자본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채가 많은 사람도 많거든. 지금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네. 생각보다 빚쟁이가 많아요. 빚쟁이가. 근데 점점 빚 갚기 힘들죠. 점점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율이 뭐냐면 대출 받았는데 제때 대출 빚을 갚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밀리는 거죠. 이게. 네. 지금 연끌하신 분들도 대출 연체가 되는지 많을 거야. 이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메타인지. 예. 사람마다 자기 그릇이 있어. 누구나 큰 그릇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릇의 크기는 작아요. 근데 거기 너무 많이 담아. 자기의 그릇이 작으면 적게 담아 적게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담아서 그릇이 넘어가요. 그릇도 깨지고 안에 내용물도 바닥에 떨어져서 못 먹어. 약간 그런 상황이야 이게. 일단 저는 지금 일단 서민들이 메타인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럼 어떻게 메타인지 못하냐? 일단 서민은 객관적으로 많은 돈을 벌지 못해요. 예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서민들이 절대 다수 월급쟁이고 그 월급쟁이 절대 다수는 또 중소기업입니다. 뭐 중소기업 회사 규모마다 월급이나 복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받는 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절대 다수 서민이에요. 물론 대기업 다니는 사람 있겠지만 얼마 안 돼. 서민은 좀 씁쓸하지만 그렇게 큰 돈은 못 벌어요. 큰 돈을 못 벌면 적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서민 중에 정말 적게 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 말로는 뭐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써가면서 쓸데없는 거 줄여가면서 아껴가면서 사는 분도 있습니까? 저는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나마 서민들이 미래를 도모하고 살아갔던 방법은 뭐냐면 짠돌이 짠순이에요. 자린고비. 근데 지금 그런 사람도 없잖아. 물론 그렇게 하면 내수가 안 돌아가긴 하겠지만 지금 보면 서민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메이크업도 있고 주위적 여행도 갔다 오고 폰도 좋은 거 쓰잖아. 나 이게 문제 있다 생각하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제기하면 저보고 꼰대로 얘기 듣겠지. 저 꼰대로 얘기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서민 진짜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 왜 그렇게? 왜 남다른 거 왜 다 해야 돼요? 왜 다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한다고 뭐 내가 직장이 잘립니까? 안 한다고 내가 뭐 어디 잡혀갑니까? 불이익받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뭐 좋은 스마트폰 안 쓰면 뭐 회사에서 진급 안 시켜준대? 뭐 진급하려면 아이폰 프로맥스 어?
뭐 16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까? 옛날 뭐 보호평균 가지고 있으면 진급에서 누락돼요? 난 그런 거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니면 좋은 스마트폰 쓰면 업무능력이 향상됩니까? 없잖아 이게. 아니 여행 몇 번 갔다 오면 여행 자주 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합격을 해요? 그런 거 없잖아 이게. 근데 왜 그런 거 열광을 하냐고. 서민이면 서민답게 살아야지. 지금 서민답게 못 사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과유불급. 너무 욕심 많이 부립니다. 욕심 많아. 서민 주제. 일단 지금 보면 비투하신 분들이 서민들 많죠. 물론 중산층도 있긴 하지만 서민들이 많아. 왜 서민들이 많냐 하면 서민들이 그런 거예요. 일확천금 늘려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더 많아졌죠. 지금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뭐 주식 V장, 비트코인 V장 해가지고 불나방처럼 자기의 어떤 인생을 한 방에 역전하려고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불과 4, 5년 전에 비트를 해가지고 말아먹은 사람들 많은 거라고 했는데 그게 좀 오래됐나? 시간 지나니까 또 다시 또 V장 해가지고 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보니까 뉴스 보니까 지금 은행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신용대출 받으려고 이제 대기자가 엄청 많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신용대출이 뭐예요? 이제 자기 신용도를 가지고 대출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대출 받는다는 것 자체가 돈이 없는 거잖아요. 왜 대출 받아서 이거 뭐 하려고? 분명히 뭐 투자하려고 하겠죠, 이게. 그렇게 투자한 사람 중에서 정말 재미 보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요? 대다수는 또 꼬라박겠지. 근데 꼬라박으면 갚을 수 있을까? 꼬라박으면? 또 그렇게 꼬라박고 나서 또 빚쟁이 되면 자기들 살기 힘들다고 나라에 도와달라고 하겠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두 가지 때문에 망가지는 거야, 서민들이. 메타인지, 과유불급. 예.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두 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곳곳에 보이는데, 얼마나 안일하게 살았는지, 점점 지갑은 얇아지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 많으니,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채무가 많은 사람들은 점점 빚 갚기 힘들어지고, 이제 와서 대비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허세와 일탈은 금물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허세 일탈이 금물이라고 했지만 지금도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 제가 오래전부터 그 말 했습니다. 마르고 딸도로 얘기했어. 일반 서민이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 말고 그냥 돈 모으라고 그냥. 돈 모으면 별일 없다고. 경기가 안 좋아도 버틸 수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돈을 모으고 이렇게 좀 적게 쓴 사람들은 지금도 살만해. 살만하다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 나가는 돈이 적으니까 물가 올라도 버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 자기가 버는 돈 대비 소비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그 전에 모아놓은 돈은 없어. 그렇다고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내가 소비를 포기할까요? 소비를 포기 안 하죠. 우리 강남 데저트님께서 제 동생 부부 여권, 해외여행 8번, 가솔린 산타페 몰고 대가리 깨져 있네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그런 거야. 살기 힘든 사람들 오히려 일탈을 많이 해요. 요즘에 결혼하신 분들도 일탈을 많이 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결혼했다고 다 철들고 다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결혼 안 하는 그 총각 처녀보다 그래도 시집장가가 사는 사람이 더 열심히 살고 더 잘 산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나사 빠진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뭐 결혼 갈등 프로그램 많잖아. 거기 보면 애초에 그런 사람들 결혼하면 안 돼. 보면 딱 보면 알잖아, 여러분.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끼리 결혼해가지고 이혼법정이 나온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꼭 결혼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꼭 하는 게 아니더라고 요즘에는.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 그래요. 원래 씀씀이가 많이 해프가 안 좋은 사람은 경기가 안 좋아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아 이게. 이미 나사 빠진 사람들은요.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갑자기 막 정신 차리고 메타인지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행동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너무 안일하게 살았다는 거야. 너무. 보통 서민들이 보면 모인 돈이 없으니까 시야가 좁단 말이죠. 지금 요즘 보면 근시안적으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근시안적인 게 뭐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고 사는 거죠. 멀리 보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멀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모아야 돼요. 돈을 모아야 멀리 볼 수 있어. 자산이 늘어나요. 근데 자산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당장 힘드니까 당장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거야. 당장. 당장 이기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자산이 늘어나야 여기서 어떻게 헤쳐나갈까 좀 멀리 볼 수 있는데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당장 이번 달 어떻게 버티지? 이번 달 어떻게 극복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예. 지갑 얇아지고 예. 점점 얇아지죠. 왜냐? 원래 지갑에 든 돈이 없었거든. 지갑에 든 돈이 없는데 지금 든 돈이 아예 없다 보니까 점점 얇아지죠. 요즘 사람들 보면 지갑에 현금도 없어. 다 카드야, 카드, 신용카드. 예. 재정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 많으니. 너무 많아, 이게. 서민들이 너무 많죠. 그러게 좀 돈 좀 모으지 그랬어. 왜 능력이 맞지 않게 사치부를 그랬냐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채무가 많은 사람들은 점점 빚 갚기 힘들어지고. 빚 갚기 힘들어져.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요, 다중채무자분들입니다. 다중채무자분들. 이 다중채무자분들은 매달 나가는 원금이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투잡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투잡. 근데 문제는 요즘에 투잡 시장이 안 좋잖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요즘 투잡 쪽도 일이 많이 없어요. 경쟁자는 많고. 배달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돈 안 되잖아. 예전에 비해서. 점점 배달 단가 낮아지고. 사람들 배달 콘도 점점 감소하고. 아니, 배달도 먹고 살만냐 시켜 먹지. 지금 보면 배달 음식값도 비싸고. 여유가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럼 배달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배달 콜 잡아서 돈 벌겠다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잖아. 근데 그 사람 중에서 다중채무자는 많고, 매달 갚아야 되는 원금이자는 많은데, 뭐, 일한다고 해서 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죠, 이게. 그래서 많이 쪼들리고 있죠, 이게. 이제 와서 대비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근데 이제 와서 알면 뭐예요? 이미 일이 커지만 커졌는데, 이제. 대비라는 거는요, 일이 터지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타로 비유할게, 스타. 어. 여러분, 이미 내가 프로토스인데, 제가 풀저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저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땡이르다야. 근데 내가 땡이르다 몰랐어. 네, 몰랐습니다. 보통 프로토스 저그전에서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땡이르다 밀려가지고 깨지는 거. 초반 6, 7번이 깨지는 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 많이 봤을 거예요. 프로게이머. 지금도 많이 나와. 예. 내가 프로토스인데 정찰을 안 가서 저거가 째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땡이르다야. 좆됐죠. 그래서 난 저거가 째는 줄 알고 나도 쬐거든. 째가지고 캐논도 한두 개밖에 안 박았어. 근데 이미 땡이르 달려오고 있네. 내 건물을 탁탁 때리고 있어. 포지하고 게이트웨이를 깨면 바로 바로 이제 캐논 무기 끝입니다. 이미 히드 와가지고 침 쏘고 있어. 침 쏘고 있는데 이제 불이 나게 캐논 짓고 있어. 그럼 막을 수 있을까? 못 막아. 이게 어떻게 대비해요? 대비라는 거 뭐예요? 상대방이 뭐 할 거 미리 예측을 해서 그 전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거야. 이게 대비입니다. 이미 일 터졌는데 이제 와서 뭐가 대비를 한다고? 그럼 대비를 모르는 거지 이게.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4도는 저걸리 내 코앞에 왔는데 벙커 짓는다 막을 수 있나? 아니잖아요. 벙커가 미리 지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비는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그 막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게 대비입니다. 근데 지금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미 왔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어. 이제 와서 불이 나게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을까? 못 막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 좀, 삶이 팍팍하고, 그리고 어려움 호소하고, 그리고 채무가 쌓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 원망하지 마세요. 자신들이 일 벌린 겁니다. 자신들이. 물론 국가의 책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나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있어. 자꾸 남 탓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본인도 일 벌렸으면 끝까지 책임지세요. 네. 적어도 석인군자라면 자기가 벌린 일은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젊을 때 뭔가 내가 대책 없이 살고 대비 안 하고 산 거는 나이 먹고 정말 세게 돌려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